각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2021년 새해 아침이 화창하게 밝았습니다. 정말로 화창하게 시작하는 아침인데요. 저는 오늘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잠자리에서 좀 늦게 일어나서 오늘 아침 미국 마감 정리가 조금 늦어지게 된 것 양해를 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뭐 조금 늦어도 괜찮으시잖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대단한 사건은 없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람 설정해 주셔서 저희 증시각도 TV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증시각도 TV는 2021년에는 2020년의 어리부리함들을 조금 탈피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의 고급스러움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해에는 새로운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새로운 장소가 좀 좋아야 될 텐데 기대감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연휴 기간 1일, 2일, 3일 이 연휴 기간 생각보다 연휴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이 연휴 기간에 긴 기간 동안에 지루하지 않으시기에 지내시라고 몇 가지 영상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권순장의 브릿지에서 2021년에 증시각도기가 생각하는 시장 전망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 나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증시각도기에서 이 권순장 브릿지에서의 권순장님의 질문은 일반 투자자들이 정말로 궁금해하고 가려워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정통하잖아요. 그리고 증시각도기의 노하우를 훔쳐가는데도 신비스러운 기술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들을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는 시장을 화려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희는 뭐냐?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실전 투자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시장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한테 팁으로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이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직접 자기 자금을 가지고 시장에서 참여하고 계신 분, 투자를 참여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뭐 이렇게 화려하거나 대단하진 않지만 도움은 조금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그 증시각도기가 그 발행했던 투자의 태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은 뭐냐? 제가 저희 후배들한테도 계속 하는 얘기예요. 뭐냐? 혼자 골똘히 하지 말아라. 잘하는 사람을 추종해라. 잘하는 사람을 카피해라. 그것이 성장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물론 저는 아직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고 그렇게 뭐 대단한 투자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는 많이 했고 실수를 많이 걷어내려고 하는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저보다 뛰어난 투자자들을 모셔서 자꾸 얘기를 듣고 나누면서 여러분들한테 노하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시각도 TV는 2021년에도 계속 그런 흐름들을 진행해 나갈 텐데요. 2일과 3일에는 실전 투자에서 기록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던 진만이와의 대담, 사적 토크. 원래 사실 반말치기로 막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 반말 하다가도 존댓말 했다 반말 했다 막 섞여갖고 아주 우왕좌왕 완전 뒤죽박죽 하는 대담을 했어요. 막 야 네가 뭐 이러다가 그랬습니까? 막 이러고 아주 엉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노하우들을 여러분이 걷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세 자릿수 수익률을 낸 사람은 어떤 식으로 투자하느냐? 한 해에 세 자릿수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낸 사람 그런 노하우들을 전수받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둘 다 올해 굉장히 뛰어난 연환산 수익률로는 모두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한 사람들끼리의 대담이니까 그리고 서로 자꾸 까요. 서로 잘났다고 서로 까는 거야. 뭐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필터링을 많이 스스로 필터링을 많이 해주셔서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기 싫었어 사실 하고 나서 서로 하도 까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정리하도록 하죠. 미국 시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모든 자산 시장이 자기 좋은 것만 봤습니다. 그래서 주식 자산도 올랐고요. 그리고 안전자산 주식과는 반대 포지션에 있는 채권 시장도 소폭 올랐고요. 달러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들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내용이 뭐 그냥 뭐 한 방향성이 없어. 그냥 좋은 대로 간 거야. 주식시장은
내년도도 좋을 거니까 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사상 최고치를 달했고, 그리고 백신의 보급 속도가 상당히 늦다는 그런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땡겼고요. 올렸고, 내년 좋을 테니까 뭐 이랬고, 그다음에 그다음 그 채권 시장도 뭐 백신 늦어진다니까 경기 안 좋겠네. 그러면서 올렸고, 또 달러는 왜 올랐느냐? 달러는 좀 다른데 유로화가 너무 약세였어요. 유로화 약세에는 이런 이유들이 달려 있죠. 미국이 유럽산 그 비행기 부품에 대해서 관세를 세게 때렸습니다. 아마 유럽이 매긴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 관세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로는 너희 끝났잖아. 너희 끝나면 새로운 행정부와 대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유로는 무려 0.6%나 하락을 했고요. 달러 지수는 0.3% 덕분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0.6%나 떨어졌는데 0.3%밖에 안 오른 것은, 네, 아시아 통화 대비는 오른 게 1도 없습니다. 오히려 위안화는 6.50대까지 떨어지면서 강세를 보여줬고, 원화도 1085원을 기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시아 통화 대비는 별로 오른 게 없는, 엔화와는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 흐름도 중요하지만 연간 어떤 흐름을 흘러보냈는지도 알아내는 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S&P는 오늘은 0.64% 올라가면서 3,756.07로 마감. 네, 사상 최고치. 다우지수는 0.65% 올라서 3606.48. 네, 역시나 사상 최고치. 나스닥은 0.14% 올라가면서 12,888.28. 역시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P는 연간 기준으로 무려 16.3%, 지수가 16장, 얘네들은 평균 한 8% 오르던 시장이니까 중간에 떨어졌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16% 오른 건, 작년에도 많이 올라서 대단하다 했는데 무려 16% 오른 건 정말 대단하죠. 다우는 전년 대비 7.3% 올랐습니다. S&P 같은 경우 저점 3월 대비로는 무려 62% 올랐고요. 저점 대비 오른 걸로 최고로 치자면 역시나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저점 대비 무려 88% 올랐고, 연 대비로는 전년 대비 43.6%나 오르는 초강세. 이거는 보통 그 전에 위기를 당하고 그래서 폭락을 해가지고 반토막 났는데 그 다음에 43% 올랐다. 이거는 말이 되는데 전년의 폭락이 아니거든요. 전년의 폭락이 아닌데 43% 올랐다는 건 정말 미친 장세가 펼쳐진 것이고, 이게 문명사적 변환이냐 아니면 통화가치가 똥값이 된 것의 반영이냐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아마 둘 다겠죠. 문명사적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문명사적 전환이 더 심화되었고, 즉 뭐냐면 제가 표현하는 사이버라이제이션, 오프라인보다 사이버라이제이션.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게 메타버스예요. 조금 긴 안목이긴 합니다만 메타버스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시작해야 될 때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메타버스라는 말을 하면 되게 힘드니까 내가 우리 이모티콘 쓰잖아요. 이모지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그리잖아요. 저도 애플에 들어가면 이모지는 저의 곱슬머리 긴 머리예요. 안경 쓴 곱슬머리 긴 머리, 펑크 스타일, 이런 걸로 제 이모지를 만들어 놨어. 재미삼아. 그런데 말이지, 그 이모지가 어떻게 되냐면 게임의 캐릭터로 나가는 거죠.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즘 우리가 그 카카오톡이라든가 무슨 뭐 각종 대화방에서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하트 뿅뿅 날릴 때 어떤 애들이 나와서 뭐 선으로 그린 못생긴 애들도 나오고 뭐 잘생긴 애들도 그림으로 나와서 막 하트 뿅뿅 그리잖아요. 거기에 말이지 내 이모지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캐리커처한 것이라, 나를 예쁘게 꾸며준 이모지를 가지고 하트 뿅뿅을 하는데 내 얼굴로 하트 뿅뿅뿅 이러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게임 속으로 내 이모지가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게임의 주인공의 캐릭이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메타버스라는 거예요. 자, 사이버라이제이션의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된다? 사이버 공간에 내가 들어간다 라는 것이죠. 자, 이 개념이 산업화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될 것 같은데요. 네. 증시각도기의 최고 장점이 이런 거지. 엉뚱한 생각. 엉뚱한 생각을 근데 엉뚱한 생각이 산업화 된다니까요. 그래서 상상력도 투자에서 중요한 거죠. 상상력을 발휘하면 다음 스텝이 뭐가 나올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 순서에
제가 이제 순서에 설명 안 드렸죠. 오늘 이제 연휴라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권순장의 브릿지. 네. 투자자들의 마음에서 질문하는 권순장의 브릿지가 오늘 나가게 됩니다. 정말, 권순장의 브릿지는 딱 그 진짜 브릿지 해주는 것 같아요. 투자 초보들이 궁금한 점을 투자 경력자한테 물어보는데, 그리고 또 투자 경력자의 노하우 훔쳐가는 데는 진짜 도사야. 막 얘기하면서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안 되는데. 저 아시잖아요. 셀스 클라마는 책을 없애버렸어. 자기 안전마진 책 그냥 절판시켜버렸어. 왜요? 노하우 뺏긴다고. 그리고 짐 사이먼스 같은 그런 퀀트 투자자들은 완전 기밀이에요. 자기네가 운용하는 그 운용 법칙이 완전 비밀이거든. 절대 새 나가면 안 되거든. 그거 다 추정되거든. 옛날에 에드소프트도 그랬지. 에드소프트도 그걸 했는데 알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마진이 점점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 노하우 안 알려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노하우를 뺏어먹는 아주 귀신 같은 재주가 있어. 쪽쪽 빨아먹어. 그래서 오늘 권순장의 브릿지에서는 그런 노하우를 빨아먹는 장면을 여러분은 또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알람 설정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말씀 안 드렸죠? 네, 진만이가 드디어 나옵니다. 2020년 정말 압살적인 수익률, 세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한 진만이가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하고의 사적 토크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 둘이 토크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사적 토크는 막 워낙 서로 친한 사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네가 내가 뭐 이렇게 막 반말튀기 하고 막, 그래서 그 내용의 그 중구난방성에 대해서는 좀 필터링을 가지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막 반말했다가 깠다가 놀렸다가 막 웃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포도주나 한잔하면서 진짜 완전 사적 대화 보듯이 하면 더 좋았는데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영상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자릿수 수익률을 내는 사람의 노하우는 무엇인지를 여러분 거기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보시면 투자의 그 키를 신장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내일과 모레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오늘 미국 시장에서 이런 마감을 했었는데요. 금 가격도 1900불을 넘어서 끝났습니다. 금 가격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연 25% 상승하면서 상당폭 상승했죠. 그러나 다른 자산, 특별히 약간 비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비트코인 자산에 비해서는 상승폭은 아주 미미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완전히 외떨어진 자산군, 그리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만 하는 그런 영역이지만 금은 좀 영역이 달라요. 중앙은행의 보유잔고가 되는 것이 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달러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올라가는 건 어떻다? 용인될 수 있고 허용할 수 있다. 반면에 금값이 올라가는 건 조금 문제죠. 문제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즈음이죠. 그때쯤에 매물 폭탄을 냈던 미국 중앙에서 매물 폭탄을 낸 것과 같은 그런 전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값이 못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금값도 올해 한 2100불, 2200불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찍어 누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건 결코 좋지 않아요. 달러화에 있어서. 자, 그런 점이 2021년도도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금값이 매우 많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만, 제 판단에는 상당히 완만한 상승세를 그리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2021년 금에 대한 개인적인 전망인데, 사실 몰라요. 왜냐하면 금폭탄 터트리면 또 확 떨어질 수도 있고, 정말 금폭탄 안 터트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가격은 일단 우상향이 정상이겠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의 예측이라는 게 되게 좀 어려운 게, 정상적인 궤도는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변수가 튀어나오면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변수가 어떻게 튀어나올지는 우리는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정부가 매물을 폭탄을 터트릴지 안 터트릴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예측하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변수가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열어둬야 되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 0.917%인데요. 자, 이거는
한 1, 2p 정도 금리가 내리면서 채권 가격이 올랐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연말 정리를 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전년 연말 대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하겠죠. 작년 종가는 1.894%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약 그냥 1% 가까이 빠진 거예요, 금리가.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금리가 빠졌고 채권 투자자들은 신났죠. 네, 가격이 올랐으니까. 자,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 1.89% 경기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뭐 나쁘지 않았던, 경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좋아도 되느냐 하는 그 시점에서 1.89%인데, 그러면 연준은 10년물 금리를 도대체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채권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1.3%도 너무 과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뭐가 있어요? 투자자들은 보유 편향이 있습니다. 아니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보유 편향이 있어요. 보유 편향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내가 갖고 있는 가격은 자산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지. 자, 주식 투자자들, 주식시장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주식시장 떨어져? 아니지. 주식시장 웬만하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그럼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당연히 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연준한테 자꾸 얘기하지만 장기물 금리 끌어내려라. 안 그러면 이제 뭐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채권 발행도 해야 되고 뭐 그러려면 부담도 많고 하는데 뭐 금리를 빡빡 찍어 눌러야지. 그리고 한계 기업들이 문제가 없지. 뭐 그리고 모기지도 괜찮지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죠. 소득 수준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다음 직장이 일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면 10년물 금리 막 1.5% 가는 게 부담스러울까요? 그래서 덕분에 같이 모기지 금리가 따라 올랐어. 그러면 그게 부담스러울까? 근데 작년에는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살았지?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전 아침에 이 전년 대비 올해의 금리 마무리를 보면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히 그쪽 사정이고 채권시장 사정은 그럴 것 같고 금리가 좀 올라가도 연준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 장기물 금리를 찍어 눌러주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현재 상황에선 경기 회복 속도가 괜찮고 경제 회복이 쭉쭉 가면 오히려 시장 금리를 그냥 놓아주는 거지. 금리 올라가게. 왜냐하면 경기가 올라가는 속도가 있으면 이거 좀 올라가도 견딜 테니까 사실 그걸 바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오묘한 메커니즘이 내년도에 작동할 가능성이 있고 이 호흡을 자넷 옐런과 연준, 파월이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스텝을 밟겠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이 상당히 재밌을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전년 대비로 한번 살짝 살펴보았고요. 전일 시장에서는 중국 시장도 있었는데 중국 시장 상당히 좋았습니다.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상하이가 무려 1.7%나 올랐고 황생은 0.31% 올랐는데요. 이 부분에서 눈에 띄는 뉴스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국 연기금의 주식 투자 제한을 30%에서 40%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도 연기금이 주식 투자할 수 있는 풀의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도 그게 있는 건데 그거를 40%로 완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까지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대략 금액으로 얼마? 한국 돈으로 50조 원 정도 돈이 더 들어온답니다. 오, 굉장히 큰 건이죠. 물론 이제 중국 시장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50조 들어오는 건 천양지차지. 우리나라는 50조 들어오면 벌떡벌떡 하지 시장이. 우리 오래 봤잖아요. 개인들 자금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는지. 근데 이제 중국은 그보다는 약하겠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였고 그것들이 일부 반영된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 및 징둥닷컴에 대해서 부당한 가격 조작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앞에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이런 호재를 바탕으로 시장이 괜찮았다라는 점은 어제 아시아 증시에서는 좀 눈에 띄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차기 행정 EU에서는 차기 행정부하고 같이 대화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수출 규제 대해서.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사실 큰 파고는 아닐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빅테크 기업들 외에 오늘은 그 외에 칩 주식들 그리고 테슬라 이런 것들이 상당폭 크게 오르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황은 좋나요? 미국 상황은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연일
사망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1일 3,744명으로 하루 사망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 보급도 속도가 좀 늦다, 뭐 이런 상황이고,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19 백신이 일부 희망을 가져다 주고 있지만 위기는 새해에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규 출업 청구자 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고요. 오히려 좀 줄면서 예상 84만 3천에서 78만 7천 명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내년이 아니구나. 2021년도 어떻게 될까요? CNBC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국,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천문학적 유동성을 공급하며 내년에는 여태껏 보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라고 보도했는데, 연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가 저는 궁금한 사항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과연 자산시장에 이미 왔죠. 이미 온 자산시장의 인플레이션이 실물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드러날 것이냐.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플레이션이 나면 뭐가 제일 마지막에 인플레이션 하나요? 임금이 제일 늦게 인플레이션이 납니다. 임금까지 올라오면 진짜 인플레이션이 왔구나. 물건값이 먼저 올라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급여 소득자들이 상당히 불리한 거죠. 그래서 일부는 자산을 좀 투자를 해야 돼요. 사실 저는 제가 자산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자산을 무조건 투자해라 라는 말은 사실 못하겠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 하는 일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으면 충분하고 좋은데, 근데 이제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산 관리를 잘 해야 좋다, 그것이 정말 참 길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자기 일하고 먹고 사는 그게 참 좋긴 한데,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으니 제가 옆에서 그 부분은 조금 도와드리겠다 하는 입장인 겁니다. 네. 어쨌든 또 백신 보급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는 이 문제로 계속 우리는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은 비탄과 한이가 공존했던 한 해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상황들이 비탄 속에 빠졌습니다만, 자산시장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된 유동성으로 인해서 환희를 질렀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2021년은 어떤 한 해가 될까요? 회복과 환희, 그리고 변동성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이제 백신의 영향에 의해서 서서히 여름기부터는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이성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산시장은 풀어졌던 돈에 의해서 사상 최고치를 각국에서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환희를, 그러나 지나치게 오른 자산 가격은 언제든지 큰 변동성을 가지고 중간중간에 큰 폭의 하락을 중간중간 기록할 그런 흐름들을 예상하는 것은 합리적 예측 범위 안에 드는 흐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1년 다양한 군상들이 여러분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양한 군상 중에 상당 부분은 소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증시각도 TV는 소음이 아니라 정확한 신호가 되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아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격려가 저희들의 키를 한 뼘씩 자라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0년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1년도에도 함께 저희의 방향성을 잡아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